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 발표를 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타입별 평균 가점은 최고 67.2점에서 최저 37.09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평균 가점은 국민평형으로 인기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용 84제곱미터에서도 A와 B형을 제외한 C에서 H 등 나머지 6개형의 평균 가점은 60점대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형 기준 4.78에서 6.76%입니다. 상단이 어느새 6%대, 하단은 이미 4%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간 상단이 7%대에 머무르면서 연내 8%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던 걸 고려하면 다소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당국 압박에 은행 간 예금 금리 경쟁도 줄어든 만큼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안정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44.9로 11월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38.4에서 62.0으로 23.6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종이 35.3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등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 대비 수치가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46.7을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9.7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금융채 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한편 금융당국도 대출 금리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압박 속에 이미 5대 시중은행에서는 5%대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세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리는데 저는 세금만큼 어려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또 다 알아둬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투자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양도세, 임대소득세 기본 상식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도세나 그리고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멘탈 관리 좀 제가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 공포 기사들 너무너무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월세가 정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세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 그러면 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전세도 아니고요. 그냥 전세 상승분을 월세가 지금
바로 받고 있는 그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은 지금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셔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계시는데 예, 문제는 이제 많은 이제 자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세 임차인 맞추기가 좀 힘든 시기다. 그래서 좀 견뎌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멘탈을 좀 부여잡으시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뒷값 하락이 막 가속이 됐다. 뭐 마포에도 반값 아파트가 나왔다. 전세값보다 낮은 아파트가 나왔다. 뭐 이런 기사들을 가끔 뜹니다. 제발 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사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자, 2022년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예, 공포 기사들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아주 가까운 3년 전에 2019년도에도 아주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요번에 11월에 페드의 그 피보 전환이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올해 거의 10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미국이 0.25에서 시작해서 지금 4%, 그러니까 3.75%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물론 미국은 경제가 지금 화랑이니까 괜찮겠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유럽까지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그 피보시라는 것은 이제 태세 전환, 그러니까 금리를 좀 이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의 어떤 이런 신호탄을 오지 않을까 했는데 요번에 그거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견뎌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건설사들이 착공이나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지난 2년간 폭등각이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앞으로 또다시 상승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또 초래할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금 그 서민들이 노동왕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뭐 대출 규제가 조금 풀려서 다시 노동왕에 또 2030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냥 2022년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똑같습니다. 서민 팔고 부자는 그걸 또 받아서 사고 있었고 다른 곳은 다 거래가 깨졌는데 강남 재건축 위주로만 거래가 됐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착공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자 한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금리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흘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지역에 이제 강남에서 시작해서 마용성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서울의 강북과 외곽까지도 상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계속 거래가 절벽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때 그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버셨죠. 네, 그리고 나서 한은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2배, 3배의 폭등각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부여잡으시라. 멘탈 관리 잘 하시라.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임대소득세, 양도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좀 착각을 하고 계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에 있어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국내 1주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하나 주택이 있고 미국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1주택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1주택 기준으로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월세로 내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비과세냐 과세냐.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시가. 국세를 보통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그냥 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에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를 놓고 계시면 과세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러면은 그 소득세에 있어서는 9개의 주택을 내가 지금 월세를 놓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은 하나인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 반반씩 또는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소유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각자 한 주택씩으로 잡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소득세에 있어서는 지분이 큰 쪽에 몰아주면 됩니다. 5대 5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거는 뭐 결정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를 그 분과 따지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데 전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정확한 건 물어보시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세가 아직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만 여러분께서 내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집에서 이 정도는 계산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내가 그래도 대충 이걸 팔아서 얼마가 남을까? 이 정도는 좀 집에서 좀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그럼 판단이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많이 그 질문이 오는 게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됩니까? 양도차익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는데 필요 경비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에서 10억을 빼면 양도차익이 5억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양도차익이 1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1억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특례, 그러니까 1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공제의 계산식은 아까 양도차익 5억에서 15억분의 이 공제율, 요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꼭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 계산하셔서 내가 양도차익이 5억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매도를 못 하시는 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제가 줄여드린 건 아니지만 4억이나 양도차익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판단 잘 하셔라라는 거고요. 자,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전세를 뭔가 채무를 끼고 내가 그걸 양도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것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뭔지 아시죠? 위아래. 배우자 직계 좀비속한테 이것을 증여를 했을 때는 그냥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번에서는 제외하시고요. 제3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그것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 뭐 이런 계산식입니다. 6억에 내가 그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팔았는데 여기에 전세금이 4억이 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갭 투자를 2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매수자는 나한테 이걸 산 매수자는 나중에 그 전세금 4억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채무에서 벗어났죠. 4억이라는 채무에서. 그러면은 그 채무 4억이 나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의 그 가액은 4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4억을 다 내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지금 6억에 대해서 양도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6억분의 채무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각각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각각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서 A4 꺼내 보시고 계산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팔아서 이익이 될 건지 아닐 건지 이게 아마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십시오. 저는 제 지인들한테 요즘에 끝까지 버텨라. 피가 날 때까지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히 그 외 분들한테는 제가 상황도 모르겠고 무조건 버텨라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나 파시고 내년 5월까지 또 하나 파실 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이렇게 매수세가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지금 완화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완화책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은 완화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버티실 분은 끝까지 버티시고 만약에 좀 힘들겠다 싶으신 분은 지금 이런 선식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빨리 좋은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멘탈 꼭
부여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볼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원부터 4억 1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요새 정말 이야기가 많은 곳이죠. 자, 이곳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러다가 면목의 여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목동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이제 면목동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2040 기본계획에서 많이 약후되었던 지역들, 금천구나 서남부의 금천구 쪽, 그리고 동북부에서는 사실 이 중랑구 쪽을 여러분이 앞으로는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 노도광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개를 치듯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물론 아시겠지만 투자는 선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랑구에 특히 이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신통 기획 그리고 여러 가지 역세권 시프트 여기가 거의 모든 지금 정비 사업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지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 기간이 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기간이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7호선 라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랑구에서도 이 상봉역과 사가정역, 면목역 요 라인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 모아타운이 이 면목역과 사가정역 주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제가 이제 6월 달에 선정된 지역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면목 역세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구역이 최대 이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최대 크기 10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바로 그러한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추진위원회는 각 구역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금 와중인데 사실은 12월 말에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조금씩 속도를 늦춰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이제 정비 사업지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입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면목역에서 바로 위에 이제 상봉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GTX B노선이 바로 이 상봉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심 정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역세권 입지 최소 구역으로 해서 결절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3개 이상 지나고 여기 주변에 굉장히 또 많은 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 이 면목역 주변이 되겠고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급하게 바로 이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면목동을 관통하는 중랑구를 관통하는 바로 그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변 공원 개발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번 정부 그리고 이번 2040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게 수변 지천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꼭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 국어나 도랑, 하천 이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런 주거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환경들이 생태 환경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더 포인트는 사실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 의정부와 영동대로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
그 차선이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그런 교통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도 7호선을 통해서 이 그 중랑구 면목동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강남의 직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바로 강남 삼성동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는 아시죠? 거기에서 10분 거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그 바로 같은 생활권 안에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그 면목동이 예전의 면목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봉역에서는 B노선이 지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면목 그 7호선 면목선에서 이 면목선이 또 청량리 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 역에 바로 우리가 또 직결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면목동에서 면목선 하나가 이렇게 연결될 뿐인데 바로 이 청량리 역에 있는 모든 수혜와 그리고 업무 단지로서 그리고 여기에 교통 수혜까지 다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량리역이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개발 사업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GTX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11개 이상의 노선들이 이 각지로 수도권과 그리고 도심 각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교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면목동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굉장히 희귀했던 투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금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은 1억 초반대를 좀 원하시는데 그동안 3룸만 소개드려서 이번에는 투룸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임대가 최대로 맞추면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목동의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면목동의 앞에는 좀 스킵을 했습니다만 지역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이 강남의 연결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 면목선에 앞으로 이제 연결되는 청량리역까지의 바로 그러한 것 그리고 바로 7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상봉역과 망우역의 GTX B노선의 또 연결과 그 주변의 또 개발, 역세권 개발 이런 것까지 그리고 면목역과 사가정역 자체도 역세권 개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의 활성화, 뭐 근린 생활 시설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거기에 모이는 이런 주거 환경들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것이 바로 서울시의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자, 그리고 면목동의 이 모아타운이 지금 선정 지역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 다 재개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래서 그리고 모두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신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어타운이 이 신축의 비율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7층 높이의 이종 주거에서 이런 규제들이 모두 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그리고 이런 공동시설들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을 모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재개발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그 재건축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이 정비 사업에 그리고 입주권을 또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하나쯤 해두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이 출발이 가로주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5층 층고 제한이 있었는데 이 층고 제한이 이번에 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 구청과 다 그리고 조합과 잘 조화를 이루셔서 협의가 되고 거기 사업지에 맞는 25층까지 모두 건설이 가능한 또 지역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재개발 난 입주권이 많은데 5년 재당첨에 대해서 걸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5년 재당첨에 대한 그 규제가 없습니다. 모아타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5년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혹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아타운을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부담이 없이 투자는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투자에서 모아타운을 미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5년, 10년 뒤를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선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옛날에 뭐 나는 이 지역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원 이사님 닉네임 새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면목의 여왕이라는 닉네임 새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중랑구 면목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 핵심지, 정비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무료 전화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2022년도 어느덧 다 가버렸습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벌 수가 없잖아요. 뭐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만큼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 참 붙잡고 싶은 상황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딱 좋겠죠. 그래서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2022년 지금 남아있는 이 하반기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2년도는 재개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금 계속 우리 정책들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완화되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2023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현행 보금자리론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 예전에는 6억이었죠.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4에서 5%의 고정금리로 최대 대출이 이전에는 3억 6천이었는데요.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고정금리이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책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있을 텐데요. 내년에 이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금 더 이제 이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까지 제한이 있었는데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출에서 갈아타기, 지금 뭐 변동금리라서 좀 부담이 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에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또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중은행 금리보다 좀 저렴한 금리로 2에서 3% 정도 저렴한 금리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정책이다 보니까 좀 활용을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종부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좀 이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와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여야 합의안이 발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중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주택자 이상은 현행을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세표준,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도 이제 기존의 6%에서 5% 정도로 이제 하향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공제 금액도 좀 상향이 되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으로 이제 좀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뿐만이 아니고요. 취등록세도 좀 이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완화돼 있는 정책들로 우리가 취등록세 혜택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예정인데요. 이제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임사자 등록 및 세제 혜택 확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요. 예전에는 이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를 투기를 하는 이제 대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매매 시장 급락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방어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 급매물을 좀 이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사들이시기 전에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완화책들의 이제 흐름을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정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심도 깊은 고려 그리고 공부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금리 충격이라고 불릴 정도의 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불안감 등이 이제 팽배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유튜브 세대죠. 아무래도 미디어의 정보 공유가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은 시대 흐름을 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부터 부동산의 흐름이 퍼졌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의 급격한 냉각화라든지 거래 절벽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향기입니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요. 물론 집값은 많이 내려갔지만 역대 최저치 거래량에 이제 무게를 둘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계 추산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본다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천 건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10,000건 정도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에도 3천 건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600건 그리고 더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계치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하향 기조로 접어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또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는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수요자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건설사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 비용의 상승 등을 따라서 공사 중단 및 착공 포기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공급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의 부재는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에 인허가를 끝낸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끝낸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좀 많고 그리고 미분양 사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급의 부재는요. 부동산은 좀 반응이 늦잖아요. 3년에서 4년 정도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선행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너무 부동산이 이제 열기를 띠고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의 거품이라든지 뛰어들기에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시기는 좀 공부를 하신다면 좀 괜찮은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재개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요. 근데 요번에 이 시기를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계속 대두가 되어 왔지만 이 격차가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격차로 굉장히 큰 격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상급지와 하급지 그리고 지방 지역 간의 좀 불균형이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선택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학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급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이전과는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집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건요. 지금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수요가 생기는 시기도 이 수요가 없어졌던 것만큼 거래 절벽의 만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상급지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겠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향후 몇 년간 만약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이제 집중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상급지에서는 굉장히 심화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부터라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이제 뭐 비율을 보면요. 지금 2022년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착공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공사 중단 사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4년 후에 이제 우리 공급량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부동산 세수에 대한 이제 부족 심화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완화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금리 조정과 경기 회복 시점에 야기될 수 있는 수요가 거래 절벽 지수와 비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빠르게, 뭐 늦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다 대기 수요자입니다. 대기 수요자고요. 지금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상급지와 그 외 지역의 양극화로 인한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상급지에 집중해서 재개발에 대한 인식을 좀 키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재개발에서 소액 자금 기반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야만 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노후도 개발 가능성, 사업성 분석은 필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액 자금 그리고 초기 투자
그리고 장기 소유에 따른 임차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기본을 좀 갖추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초기 투자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지역이 올랐을 때 수요가 많아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 미리미리 좀 어느 지역의 상급지 위주로 해서 가능한 시점에 초기에 미리 들어가는 거를 초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수익률이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던 수익률보다 좀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준비할 때 세 가지 소액 자금 그리고 초기 투자, 장기 소유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이슈 진단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다세대 주택 현재 시세가 3억 9,500만 원부터 4억 1,0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GTX, KTX까지 동부권 교통의 최대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통편들이 이쪽으로 모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GTX 호재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GTX 환승, 복합 환승 센터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포함이 되는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상승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의 지지를 받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교통이 좋고 이제 뭐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임차 수익률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겠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권 중에 저평가된 지역으로 또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 또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요. 2호선, 1호선, 5호선, 그리고 GTX, 그리고 면목선까지 여러 가지 교통편들이 이제 다 모이는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 역세권 재개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이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요.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교통도 좋고요. 위치 자체도 좋기 때문에 2030의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도심 그리고 강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될 용산과 같은 마포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주변에 이제 대학교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소형 주택이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청량리 역세권 균형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해서 여기 이제 랜드마크급 8개의 이제 주상 복합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옛날에 노후돼 있던 지역이 아니고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면목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제 개발 호재지만요. 지금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GT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하나의 노선만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 C노선과 B노선이 2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환승역이요. 청량리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딱 3가지 역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 역 중에 포함되는 하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아타운이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9,500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임차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로 지금 실투자액은 1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앞으로의 이 가치 상승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이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천5백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지금 여기는 앞으로 미래가 정말 가장 많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황금 9호선이 이제 신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지역 바로 앞에 9호선이 생길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큰 호재죠.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4만 일자리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임차 수익률 그리고 수요 그리고 유동 인구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모아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 두 가지의 이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치로 보면요. 샘터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터공원역 바로 앞에는 고덕 비즈밸리가 자리를 하고 있겠죠. 이 미사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앞으로 생길 예정인 거지 지금 들어서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샘터공원역이 생기고 5단계까지 간다면 강일 미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위쪽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라든지 유동인구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고덕 2-2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샘터공원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로 위에는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도로교통편도 좋고 바로 앞에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모아타운이 이제 실행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유자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동의율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 이 지역보다는 소유주가 한 명인 지역이 굉장히 사업성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 사업성 면에서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생기고 이 지역에 이제 호텔 컨벤션 등 여러 가지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시설, 인프라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띠게 될 것이고요. 4만 일자리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세는요. 지금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앞으로 이제 임차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상승 가치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역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